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심각한 선전선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심각한 선전선동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좌파 시민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이렇게 규정을 짓고요, 마치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말이죠, 저도 사실은 비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그랬으니까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 권한이지만은 가급적이면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비상계엄을 한 것은 국가에 사실은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를 우리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계몽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록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되었지만은 그분께서 남겨놓은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민주당의 폐악질, 예산 삭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대북관계, 여러 가지 말이죠. 종북 주사파 세력, 반국가 세력, 간첩이 지금 득식을 하죠. 부정선거 문제. 심지어는 지금 말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기의 재판을 파기환송을 했다고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사퇴하도록 지금 막 바람을 종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전부 다 그러는 것 같지만 일부 정치 판사들이 그렇습니다. 법관 대표자 회의도 말이죠, 126명의 법관 대표자들 중에서 3분의 1이 찬성해야 회의가 열리는데 3분의 1이 안 돼서 말이죠, 시간까지 연장하면서 겨우 채워서 했습니다. 그때도 말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과제였지만은 70명이 반대를 하면서 민주당의 이런 사법 침해도 논의하자, 그렇게 이제 논의가 된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말이죠, 내란 재판소까지 만들겠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말이죠, 이재명에 대한 그 사법 재판 전부 중지를 시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왜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가능하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문제는 있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알아들었다. 그리고 파면까지 간 것은 심한 조치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러지 않고서도 말이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까지 내란죄를 뺐습니다.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내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말이죠,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아주 중대한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말이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여기에도 말이죠,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말이죠, 형사재판 중인 사람, 심지어 구속된 사람조차도 법적으로는 무죄로 추정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정치권이나 언론이 유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에는 말이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 정치적 선동을 위해서 헌법을 짓밟는 자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어떻게 되든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을 했습니다. 상권 분립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말이죠, 입법, 사법, 행정까지 다 지금 장악을 하는, 그러니까 87년 헌법 체제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룰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짓밟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말이죠. 유세장에서 그리고 그 방송에서 말이죠. 대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수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말이죠. 국민의힘을 내란당이다, 내란방조당이다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진보 언론은 연일 내란을 기정사실화하고 말이죠. 그러므로 통해서 이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죠. 이것이 바로 말이죠. 정치 선동이고 헌법 유린입니다. 국민들에게 말이죠. 내란을 각인을 시켜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부리는 술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치 선동, 헌법 유린 여기에 속아가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살아온 삶의 궤적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신의 이제 공무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말이죠. 정치인으로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서 그것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과거의 말이죠. 행위는 다 과거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잘못되었지만은 안타깝다.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말이죠. 내란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선전선동을 해서 할 게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자신의 삶의 궤적을 통해서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의 언행을 통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함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을 말이죠. 긁어내리고 정치 선동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변호사 아닙니까? 법률가로서 헌법 27조 사항과 형사소송법 275조의 이의조차도 무시하는 발언을 어떻게 계속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발언이야말로 말이죠. 명백한 인권 침해이고 반헌법적 폭거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밉더라도 말이죠. 이것을 정치 선동을 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자신의 삶의 궤적, 정치인으로서의 지금까지 언행,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지. 그 지나간 내란을 가지고 말이죠. 내란당을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인권 침해, 정치 선동, 반헌법 폭거다. 그렇게 다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국민을 선동해서 상대당을 폄훼하고 범죄당으로 낙인을 찍고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말이죠. 이런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단체는 언론의 자유 이전에 책임부터 져야 된다. 자유를 누리기 이전에 말이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언론은 진실을 보도해야지 이 추측과 혐오, 낙인을 찍는 그것을 유포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공영방송과 주류 매체들이 내란죄 프레임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정치에 개입하는 권력 남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책임 있는 자유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싶다면 법 앞에서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무죄 추정은 말이죠. 무죄 추정은 바로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오늘 이들이 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내란죄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마는 내일은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똑같이 낙인이 찍히고 말 것입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낙인을 찍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정치 판사들 통해서. 지금 말이죠. 과거에 그 대법원장 8년 전에 말이죠. 쫓겨났던 그 구속이 되고 있던 대법원장 양 누구죠? 그분하고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죄 추정 원칙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최후의 보루, 그 누구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공동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침묵을 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그리고 일부 편향된 시민단체 유튜브 이들의 이제 왜곡 보도에 앞장서는 언론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됩니다. 헌법을 지키십시오. 법치를 무시한 선거운동은 범죄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짓밟는 행위는 바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으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 살아온 궤적을 통해서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으로서의 그동안 했던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해서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